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영업시간이 그대로 유지됐지요. 밤 9시까지. 그런데 어젯밤 자정에 이 수도권 한 PC방에서 가게 사장님들 수십 명이 일부러 문을 열었습니다. 더는 못 살겠다고 항의한 겁니다. 정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따서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도 화수분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곳간과 국민들 호주머니 중 어느 걸 희생한 게 맞을까요?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거 없는 21시 영업시간 제한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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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벽 0시 수도권에 있는 자영업자 50여 명이 한 PC방에 모였습니다. 정부 방역 기준이 희생만 강요한다며 불복 개점 시위를 연 겁니다. 보상 없는 희생을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개점 시위라는 불복 선언을 하였습니다. 살고 싶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에. 자영업자의 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니라며 손실 보상도 소급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재산권 유린을 떠나 생존권까지 무참하게 망가뜨리는 영업 규제를 도저히 따를 수 없음을 호소하기 위해 이들은 모레까지 코인 노래방과 호프집 등을 돌며 불복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275명. 그제 같은 시각보다 52명 줄어들어 오늘도 300명 안팎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평균 확진자 수는 257.6명으로 전주보다 14명 늘었는데 환자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비수도권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비수도권은 유행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반면 수도권은 재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설 연휴 방역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2월 말에 있을 예방접종과 치료제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차 유행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민은 설 연휴 동안 귀성이나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이런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니 운영 형태를 면밀히 따져서 좀 현실적인 틀을 서둘러 만들고 또 일방적인 희생엔 반드시 보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은 그대로 9시까지입니다만 비수도권은 10시로 1시간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영익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58만 곳이 지금보다 1시간 더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지금까지처럼 밤 9시 이후 영업이 계속 금지됩니다. 비수도권과 달리 하루 확진자 수가 여전히 200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할 수 있는 불안한 국면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실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설로 인한 이동 증가와 확산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별도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조사하러 WHO가 중국 우한에 들어가 있지요. 야생동물 고기를 팔았던 화난 수산시장, 거기서 중요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역시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아갔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발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WHO 전문가팀이 우한시 중심에 위치한 화난 수산시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WHO 조사팀 피터 다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화난 수산시장 조사가 가장 유의미했다면서 이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갔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likely bat source is important because if you can find the sources of these lethal viruses, then you can reduce the contact with those animals
and reduce the behaviours that put us at risk and prevent pandemics.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은 지난 2019년 12월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난 곳으로 당시 해산물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육류도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화난수산시장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 장소일 뿐 근원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한의 1차 감염자 41명 중 14명은 이 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WHO 조사팀은 오는 10일 중국을 떠나기 전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정권을 잡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에 항의하는 시위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또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포 과정 중 총성이 울리기도 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미얀마 동부 미야와디 지역에 군부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모여들자 총성이 잇따라 울리고 경찰이 몇몇 사람들을 체포합니다. 하늘을 향해 발사하는 모습에 최루탄 또는 공포탄을 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사상자 여부 등 자세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선 수만 명이 모여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자동차 경적을 울려 응원하거나 물을 나눠주고 손을 흔들고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높이 들어 연대와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군부가 앙우산 수치 국가고문을 가두고 쿠데타를 일으킨 지 일주일째. 현지 시간 6일 군사 정권이 시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했지만 오히려 시위대가 크게 늘며 다음 날 오후 차단 조치를 풀었습니다. 군부 독재를 몰아내려는 미얀마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도 공식적으로 연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La mia vicinanza spirituale, la mia preghiera e la mia solidarietà al popolo del Myanmar. 미얀마의 쿠데타 항의 시위는 양곤 외에도 제2의 도시 만달레이 등 전국 곳곳에서 성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안에 체험형 한옥마을이 들어섭니다. 220년 세월을 간직한 문화 콘텐츠에 더해 통닭거리 같은 지역 명소와도 연계해 운치와 여유를 함께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지용 기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관광 백선의 이름을 올린 수원 화성의 성곽길. 화포시설인 동포루 인근에 13개동 60명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규모의 한옥 체험마을이 내년까지 조성됩니다. 테라스형 한옥, 정자 같은 신축은 물론 반백년 시민의 삶이 깃든 1960년대 한옥들도 이전돼 지역 건축 문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옥마을과 주변 성곽을 잇는 녹지공원도 조성됩니다. 무엇보다 화성행궁, 일출명소 서장대 같은 세계문화유산 콘텐츠와 어우러지는 한옥 특유의 조화미가 일품이 될 것으로 수원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곽길을 같이 거닐 수 있고 팔달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수원 야행이라든지 빛의 산책로라든지 그런 야간 프로그램과 그 수원 통닭거리와 같이 연계해서 수원시는 화성 주변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씩 지금까지 22채를 지원해 대한민국 한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옥의 구조나 시공법을 배울 수 있는 한옥기술 전시관에다 궁중수라, 규방 공예 체험이 가능한 테마별 공공 한옥도 속속 화성 주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그 전통 사업과 그 수원의 그 한옥 지원 사업을 연결시켜서 그 수원에 대한 정책성을 계속 이어가고 또 우리의 고유의 문화유산을 더 발전시키고자 한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문화센터나 공연장 시설 등을 한옥과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대표 문화재인 화성과 연계한 한옥 대중화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재우입니다.